그 11라고 나와 있는 그 126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 제가 드렸었죠? 혹시 뭐 없어진 분들 있으면 더 드릴 수 있긴 합니다. 자, 그 원의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 그랬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가 원의 방정식의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게 표준형.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일반형과 표준형에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형에서는 나오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이 차항에 다른 색으로 써야겠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2차항 개수가 모두 1로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차항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오면 뭐가 돼요? 타원이라고 해서요. 기하에서 나오는 그 한쪽으로 찌그러진 그 원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나와요.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장축이네, 단축이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에는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그 식을 나누었을 때 최종적으로 2차항 개수가 모두 다 1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표준형으로 구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기본형에서 배웠던 것 중에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까지도 이 표준형과 관련된 문제들로 계속 나왔었죠. 그죠? x축에 접할 때는 뭐가 되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x축에 접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a제곱이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y축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지를 체크해서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라는 걸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에는 원의 방정식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폴로니우스 뭐였나요? 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그 공식 자체 기억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두 점 A의 좌표와 x1, y1, A점의 좌표 x1, y1과 B점의 좌표 x2, y2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안에 외분안에라는 그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두 선분의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선분의 연장선에 있다면 그냥 그 말이 다 빠진, 그냥 A점과 B점에 대해서 AP 대 BP의 길이가 M 대 N이 되는 P의 자취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서 문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그냥 풀게 되면은 저 표준 형식 이용해서 복잡스럽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구하고?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점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진짜 쓸데없지만 한 가지 뭐 그냥 이렇게 언젠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공식이다 라고 해서 나왔던 게 뭐였죠? 제가 알려드렸던 게 뭐였지? 원의 지름의 양 끝 좌표를 주어줬을 때 기억나요? 만약에 내분점 PQ라고 하는 그 P점의 좌표를 A, B, Q점의 좌표를 C, D라고 한다면 그 PQ를 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냥 쓸데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해서 쓸 거예요. y-b 곱하기 y-d는 0. 근데 이거 안 쓴다 그랬죠? 이거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다고요? 중점 구해서 반지름 구한 다음에 그 표준형으로 그냥 싹 구해버리는 게 더 빠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봤자 쓸데없는 거. 그래서 일반형에서도 제가 그거 안 알려드렸어요. 이거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였더라? 루트 B제곱 B제곱 2분의 였나? 4분의 였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하는 이거. 2분의라고 나와있어요. 2분의냐? 지름이죠. 이거 2분의가 맞네요. 미안. 이게 R제곱이죠. R제곱이 4분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외울 거야?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아예 외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쓸데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더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여기서 이걸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12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난 쭉쭉 넘어갈게요. 자, 11-1번과 관련돼서 나온 것들 다 진행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해서 원과 관련된 것들 그 표준형 방정식 같은 경우에 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한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쓴다고요? 직선이라고 했으면 ax, by, c 더하기 k, a-x, b-y, c-는 0이라는 식이 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응용해서 나오는 거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야죠. 도형의 방정식. 일반형을 써도 되고 표준형을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이라는 식을 놓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죠. 공통 할선이 맞는 말인데 그냥 공통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교점을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원의 글씨가 안 나와.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게 원과 관련된 설명 끝입니다. 기본적인 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설명은 이 11-2번까지 나오는 내용이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와 원과 직선 사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정리된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서 또 빠뜨린 내용, 제가 지금 이거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뭐 충분히 이거는 한 번만 보셔도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건 활용으로서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이제 여기 있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이제 응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많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드리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난이도가 낮을 때 나오고요. 그걸 응용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현과 관련된 뭔가 길이를 구하는 뭔가가 나올 때는 이제 이 직선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요 파트 자체를 은근 가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랑 같이 수업하지 않은 이제 다들 사라졌구나. 이제 3명이 남으셨죠. 그 수상을 나와 함께하지 않은 3명과 수상을 나와 함께한 3명.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6명의 분들이 남으셨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얘기했던 게 포물선이라던가 쌍곡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큰 범주에서 보면은 그 무리함수도 2차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끔. 그 다음에 그것도 결국에 포물선 반 잘라서 나오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포물선 범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타원 혹은 원 이런 2차식으로 나온 그런 것들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진짜 생각이 안 날 때는 판별식을 쓰면 마스터키처럼 무조건 쓸 수는 있으나 단점을 얘기했죠. 더러워요. 개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 그 원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 그려야 되잖아. 자, 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원을 한 방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원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안 되네. 으악. 누가 원 좀 대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얌전히 그리자.
뭐 이렇게 찐빵이지? 모르겠다. 좀 볼게요. 자, 해서 직선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2차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교점이 2개, 1개, 빵개 나오게 될 거고, 교점이 2개, 1개, 빵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라고 써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거리를, 원의 중심거리를 D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거리와 반지름 사이에 D가 R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D가 R과 같으면 교점이 하나, 접할 때 D가 R보다 크면 교점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위치관계 써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위치관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것도 기억나십니까?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 7가지. 그거와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공통 접선의 개수 또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공통 접선의 길이 까지 기억을 해서 이걸 하나로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원과 찐빵이네요. 원과 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아니 접할 때 귀찮아요. 그냥 대충 찐빵으로 그릴게요. 접할 때,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나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떨 때? 내접할 때.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내부에 있을 때. 이때 이제 기억나시죠? D가 중심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보다 클 때. 얘는 D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과 같을 때. 얘는 반지름 빼기 반지름보다는 크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 될 때. 그리고 반지름보다 반지름 차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때 내부에 있다. 그러면 공통현은 몇 개? 4개, 3개, 2개, 1개, 빵개. 공통 외접선이 2개, 공통 내접선이 2개, 공통 외접선이 2개, 공통 내접선은 하나, 공통 외접선만 2개, 공통 외접선이 하나, 공통 외접선이 없다. 그래서 4, 3, 2, 1, 0이라고 하는 그 위치 관계에 따른 접선의 개수도 기억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피타고라스를 쓸 건데 수직이 되는 거를 찾아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이렇게 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1 빼기 R2의 제곱. 그러면 그와 반대로 여기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1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것들 요약해 놓은 것들 이제 저번에 수업 때 다 얘기했었고 그거에서 아마 개념 정리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기억하지 마시고 꼭 써서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126페이지에 대한 그 11-3번과 관련돼서는 이걸로 퉁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할선과 관련돼서는 결국엔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에 대한 문제들 또는 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로서 두 점 사이의 뭐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거리 길이 문제들로 나오게 되고요. 얘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접선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두 종류, 두 세트를 아예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은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애와 또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개로 나눴을 때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럼 어떤 식 나온다고?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라는 식. 증명 안 해요. 증명은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 그때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행이동한 직선은요. 중심좌표를 그대로 a, b만큼 평행이동한 애니까 이 직선 또한 그대로 a, b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y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라고 여기 있는 이 a와 b만 추가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 위의 점 x1, y1을 이라고 한다면 원 위의 점 x1, y1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거 외우는 패턴은 그거라고 했어요. 그 가락기라고 x 중에 하나를 여기 있는 이 좌표 값으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대신에 뭐로? x1x 더하기 y1y y1 맞죠? y1y는 r제곱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똑같이 갈아 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x1-a 곱하기 x-a y1-b y-b가 0 r제곱 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뭐라 웬만해서는 어떻게 푸는 게 나을 거다 라고 추천드린 방법이 뭐였죠? 기울기 이용해서 푸시는 게 나아요. 근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긴다고요? X축의 수직인 경우, 즉 Y축과 평행한 경우에는 X는 어쩌고 X는 뭐 K라고 나오는 그러한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가 사라져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여야 하고 그러면 만약에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중근을 가져서 하나가 나오든 아니면 2차식이 사라져서 하나만 나오든 어쨌든 하나만 나온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요? X는 어쩌고 라고 하는 그 수직인 직선 하나를 꼭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대비해서 원 위의 점을 가정하고 풀면 무조건 교점은 두 개 나올 수 있지만 방식 자체가 조금 더 귀찮아지고 단계가 많아진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부록으로 혹시 제가 이 얘기도 했었던가요? 부록 그냥 다른 건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는 0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2차 같은 경우에는 x1, x, y1, y인데요. 얘는 반으로 나눠요. 더하기 a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y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느니 이게 나아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알려드리는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한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뭐 외우서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거기 있는 11-4번, 11-5번까지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진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나만 요거는 좀 여기를 지울게요. 별건 아니고 진짜 별 내용 아닌데 증명하는 거는 조금 까다로워서 별건 아닌데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서 이 원에 중심좌표가 예를 들어 x제곱 이 5의 직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에서 원 밖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이 P에서 그은 두 접선과 두 접선 아이고 여기군요. 아니 요쯤인가? 아니네. 요쯤인가? 두 접선에 대한 교점 A와 B라 한다면 그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입니다. 이 좌표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러한 원의 중심좌표가 다른 원이라고 한다면 뭐 하시면 돼요? 똑같이 x 대신에 a 집어넣고 y 대신에 b 하나 집어넣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와요. 증명도 더러워요. 이거 증명하는 게 어떻게 증명하더라?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러한 원을 그려서 이거에 대한 뭔가를 찾고 보죠. 그래서 요 점 직선과 수직이 되는 그러한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극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용 문제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오는 유형이라 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면 나오는 학교들이 그럼 어디예요? 삼육동화. 삼육동화 와부? 여기서는 와부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와부 너 마석? 마석 갈 거냐? 어쨌든 심석고등학교도 있지 않냐? 마석도 고등학교가 있나? 마석고도 있고 심석고도 있어? 천만은? 근데 너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정했어? 마석도 꽤 어렵지 않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 이쪽 구리나 남양주 쪽에서는 마석까지는 잘 못 가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진학률로 따졌을 때는 그거더라. 제일 위에가 동화, 그 다음에 삼육, 그 다음에 와부, 그 밑에가 바로 마석. 아니면 와부가 예전에는 위였는데 이제 내려왔고 마석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래도 삼육 바로 밑에 비슷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데지 뭐. 이쁜 말.
자, 어쨌든 괜찮아요. 뭐 어딜 가든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한 점수를 받았는데 그 GME에서 제가 이러한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동아고를 가도 괜찮을까요? 동아고를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요, 되게 바꿔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 아세요? 어딜 가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자면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스카이패스반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인창고 전교 1등이었거든요. 남자놈이었는데 그 내신 평점이, 그러니까 내신 총 점수가 최고 나온 그 내신 점수가 199.78인가 나왔어요. 근데 걔 도농고 갔을걸요? 내가 이게 그냥 양서가 갈 거면 양서를 가든가 아니면은 동아 가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도농고 갔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느 학교를 가던 전교권 레벨에 있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동아 36 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기준으로 심석까지 칠게요. 그런 경우에는 마석인가? 미안. 마석이 심석보다 마석이 더 세? 그래, 그럼 마석까지 칠게요. 그럼 요렇게 해서 칠라면 그 학교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수시 같은 경우에 1에서 1.5 혹은 뭐 1.8까지는 가능해야 수시 지원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저기 내가 말하는 그 수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중경외시 이상 레벨로 따졌을 때. 그럼 그 1.8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뭐야 저기 건동 홍숙이라고 얘기하죠. 건대, 동대, 홍대, 숙대. 그럼 그 정도 레벨까지로 따지면은 한 2.2, 2.5 정도까지 받아야 돼요. 2.5에서 한 2.8? 근데 2.8까지는 될 거다. 근데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플러스 0.5 이상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이상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동아고에서 1.5 정도 1.5에서 1.8 정도 나오면은 예를 들어 뭐 성균관대 지원이 비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3, 1.2까지는 가야 이제 성균관대에서 뭐 연고대 비빌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반 고등학교를 갔을 때 그럼 수능에서 어느 정도로 가면은 그 점수에 마이너스가 없나요? 그러면 보통 한 2.8에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점수에 마이너스가 크게 없어요. 2.5에서 2.3까지는 괜찮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감점이 요소가 조금씩 더 세지면서 학교 레벨을 조금 낮춰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신 평점이 5등급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내신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데 발목을 잡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등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저는 양가였거든요. 양가가가가 양양양 가가가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안 나가서 학교를 안 나가고 시험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한 번인가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무단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일탈을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랬을 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가 평균 60점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울대는 절대 못 가요. 하지만 연고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잘해서가 물론 내가 잘해서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만큼 우리 때는 내신에 대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해서 똑같은 그 테크트리를 탔다. 그 수능은 진짜 그 모의고사 보면 막 5, 1등급 찍고 있는데 내신 점수가 막 60점, 50점대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죠. 얘는 지금 이 정도로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중경외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운 좋으면 서서간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운 좋으면.
그 정도로 지금 니네랑 때랑 지금 나 때랑 그 내신에 대한 반영률이 다른데 결국엔 나는 결국엔 뭐예요? 5등급, 6등급 정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니네는 야 어떻게 사람이 5등급, 6등급이 나옵니까? 그 5등급, 6등급 나올 수 있는 점수 평점이 5등급, 6등급이라는 거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5등급이면 높은 거지만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5등급이면 낮은 거잖아요. 솔직히 6등급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최저 점수가 6등급에서 5등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서 제외. 심지어 동아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동아고에서도 밑에 쫙 깔려 있어요. 동아고 가면은 모든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3육 가면 모든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까? 전혀요. 그 개미의 법칙을 아십니까? 개미의 법칙을 아십니까? 개미는 3분의 1은 열심히 일을 해서 식량을 쌓아놓으면 3분의 1은 그냥 놀고 쌓아놓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을 망칩니다. 예를 들면 땅굴을 오히려 막아버린다거나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일 잘하는 3분의 1들만 다 모아놓게 되면 거기서 다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생긴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그 사회처럼 크게 잡아보게 되면은 결국엔 에이스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그게 에이스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느 무리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비속어를 써도 되나? 병신보존의 법칙이라고. 그 병신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병신은 꼭 한 명씩 있다. 그 병신이 없으면 내가 병신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깔아주는 애들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여러분들은 한 5등급? 안으로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등급 선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점수에 대해서 감점 요인이 크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수시가 아니라 정시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그 내신 등급 3등급 이내로만 3등급이라고 하면 전교 20% 이내예요. 근데 그게 20%가 모두 다 20%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가 뭐 4등급, 5등급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2등급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평점이 맞춰져 갖고 3등급 이내로 맞춰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평점 3점 해서 뭐 2점 안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신이 수능 그 정시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문제 차이? 반문제 차이니까 당연히 뭐 서울대 가는 데 영향이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서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꿈은 커야지. 여러분들 다 서울대 가실 거예요. 아니야? 의대 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 제가 전교 1등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야 동아 가서 열심히 해야 될까 여기서 비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그렇게 자신감 없은 상태면 그럼 일반고 가서는 1등급 받을 수 있고 250명, 280명 중에서 1등급이라고 하면 전교 10등이 있는데 가능하고?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었다니까? 그냥 니네들은 어딜 가든 1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뭔가 개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줄 세우기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했지. 여러분들 좋댔어요. 공부 포기하시는 게 편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도 안 될 거야. 이거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괜찮아요. 지금 나는 적어도 우리 반 나는 진짜 아니야. 아이 그래 얘기하자. 야 나는 진짜 네 머리가 너무 아깝다. 네 머리가 아깝다고. 그 머리 갖고 그 정도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아쉽다고. 얼마나 복 받은 거냐. 적당히만 해도 다른 애들만큼,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거기서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더 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래요. 자, 센 B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번에 몇 쪽까지 숙제 내줬었죠? 33번까지 딱 그 원의 방정식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다음에 이제 공통현까지는 좀 안 나왔었네요. 그러면 일단 개념 설명은 했지만 33번까지예요? 그럼 위치관계까지만 끝낼게요. 136쪽까지. 미리 풀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원의 방정식이랑 그 도형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그 도형의 이동 쪽을 진행하는 동안에 좀 그 센 B랑 그 파이널 스텝을 좀, 센 B란다. 그린이랑 알구전이랑 그걸 좀 섞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센 B 같은 경우에는 130 몇 쪽? 136쪽? 까지만 일단 푸시고요. 그러면 한 30몇 문제 정도 될 거예요. 맞나요? 40문제죠? 40문제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파이널 스텝 말고 그걸로 가자. 알구전으로 가자. 알구전 말고 그걸로 가자. 그러네.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경우의 수가 있고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네요. 저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게 유제만 풀어라고 했고 여유되면은 스텝 1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했고 그린의 1번 유형만 싹 풀어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알구전하고 그린에서 경우의 수 끝내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개념 설명 안 하고 원 부분이 뒷부분의 숙제로 나가게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순열에 대한 숙제 마무리를 해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텝도 중간에 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아마 그러면은 문제수가 몇 개냐? 한 80, 아까 40몇 문제였으니까 거의 한 100문제 조금 안 되게 한 8, 9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스텝 1도 있고 스텝 2도 있고 뭐 그린도 있고 하니까 금방금방 하실 수 있는 것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못 받아드려서 죄송해요. 한 5분 정도 남아서 질문 받을 시간이 미묘하니까 다음 시간엔 시작하자마자 그냥 거의 2시간 반 내내 질문만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파이널 스텝 숙제를 한다던가 뭔가 다른 것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질문을 하지 못하고는 참지 못하겠다. 질문 못하면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경우의 수 마무리라고 했으니까 저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171쪽까지거든. 171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알구전 경우의 수 몇 개 없지 않니? 24번. 맞네. 순열이 몇 개 없나? 순열이 순열이 한 페이지. 알구전이 218페이지까지. 이렇게 하시죠. 남는 시간 동안에
질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최대한 받을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5분이면은 그 그림 3문제 푼다, 그지? 빨리. 네. 촬영은 여기서 끊을게요.